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한여름 낙폭과대주 발굴로 열심히 노력을 해봤다면 오늘은 수확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낙폭과대 다시 보자 시리즈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 경기 민감주를 또 꼽아주셨어요. 최악의 시절을 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그 8월에요. 9월 돼서는 지금 주도적인 흐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주도주도 경기 민감주가 될까요? 당분간 이게 뭐 연말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월까지는 경기 민감주가 계속 주도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사실 뭐 9월에 좋아질지 10월에 좋아질지 저도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8월 달에 시장 안 좋아졌을 때 사실 여러분들도 뭐 느끼셨겠지만 이게 경기 민감주 뭐 조선, 건설, 철강, 화학 이쪽이 정말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미 이제 그때 주가도 52주 신저가로 추락을 하면서 주가라는 건 되게 웃긴 게 이게 먼저 선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6개월 전부터 미리 좀 선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면은 사실 더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도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하는.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디램 가격도 엄청 빠졌는데 주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좀 유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또 최근에 미국도 가치주가 좋은데 한국도 지금 저 PBR 가치주로 특히 연기금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호재에다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지금 단발성 랠리가 아니라 시장도 같이 가면서 경기 민감주까지 같이 동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가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섹터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조선과 일단 석유화학 쪽을 좀 계속 그 두 개 섹터는 앞으로 10월까지는 좀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 IMO 2020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국제 내년부터 또 규제가 시행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황 함량을 이제 적은 연료를 써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그냥 아예 황이 안 들어간 차라리 그냥 LNG.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연가스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차를 우리가 그 경유차 쓰던 거를 LPG 차로 그냥 바꾼다는 그런 개념으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박도 그냥 아예 이 벙커 CU가 아니라 그냥 LNG 연료유를 쓰는 그런 선박으로 바꾸면 좋은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공교롭게도 LNG 추진선 그 대규모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 후로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 뭐 동성화인텍도 있고 한국카본도 있고 기자재 관련주까지도 뭐 동반해서 급등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LNG는 워낙 잘하는데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이 또 세계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가지고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어차피 연말하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는 조선주는 조금 더 저는 좀 랠리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수주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좋게 보시면 좋겠고 석유화학도 꼽아주셨는데. 예, 석유화학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 석유화학은 아실 거예요. 뭐 증설도 너무나 많고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안 좋은 뉴스들 다 알려진 거고 지금 중국이 70주년 이제 국경제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에 경기부양책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화학 쪽에 대한 수요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그 사우디 테러 발생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우디 테러하니까 그냥 유가 올라가니까 정유주 수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유주도 물론 수혜지만 원유 생산 그 시설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생산의 5.7%밖에 사실 안 돼요. 비중은 얼마 크지 않은데 거기서 주목하실 게 사우디 이번에 그 테러 나가지고 트러블 발생한 곳이 에틸렌 공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틸렌 같은 경우 전체의 생산량이 10%. 또 엠니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용어예요.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자동차 부동액에 쓰이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회사들이 또 많이 생산하는데 이게 전 세계 생산량의 17%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유보다는 사실 석유화학 쪽에서 트러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도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조선과 석유화학은 좀 계속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좀 계속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으로는 조선주 안에서 세진중공업 그리고 석유화학내 탑픽은 롯데케미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 최저가 기록을 했다가 지금 반등 지속하고 있는데 또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0월까지 계속 랠리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계속해서 주가 추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주 분위기 살아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주 빼고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까지 금요일 들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헬릭스미스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져서 일단은 대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임상 3상 결과 발표되면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 나와야 회복을 잘 또 나오는데 해야겠죠. 지금 뭐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어쨌든 잘 나올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헬릭스미스 주가가 이미 또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결과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매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매도는 이제 다음 주에 사실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뉴스라는 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다 보니까 미리 좀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좀 바닥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다음 주 그래도 변동성 대비하자는 그런 미리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냐면은 바이오에서 약간 좀 트렌드가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어서 그거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 어떤 요즘에 보시면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 주가 좀 요즘에 갑자기 되게 강하잖아요. 네, 대형주가 네. 주도를 하더라고요. 바이오시밀러가 강한데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의 그 리플렉트라라고 램시마 아실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는 램시마고 미국에서는 이름이 이제 리플렉트라라는 이제 제품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보험 시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사보험 회사가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해야 그게 사실은 처방이 됩니다. 네. 근데 오리지널 신약만 주로 처방을 하고 이 미국의 사보험 회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가격이 싼데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리베이트 비용 받을 수 있는 그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등재를 안 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제 미국 3대 보험사 중에 하나가 이 셀트리온의 리플렉트라를 드디어 등재를 해줬어요. 선호의약품에. 그 이후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도 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결국 미국 시장이 좀 빗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에 바이오시밀러가 좋다는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최근에 뭐 신라젠도 사실 신약 개발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실패해버렸잖아요. 임상 중단 쇼크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가도 그날 네.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만큼 신약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만든 회사들도 지금 요새 고민이 뭐냐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지금 맹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오리지널 특허를 지키고 싶은데 어쨌든 만료가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뭐 방법이 없잖아요. 특허 만료되면은 바이오시밀러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땅 싸움할 때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가격은 것 훨씬 같아요. 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SC 제형이라는 걸 또 지금 그쪽으로 약간의 이제 특허를 변경을 해가지고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약 같은 거 감기약 같은 거 그냥 알약 같은 거 먹잖아요. 그 합성 의약품이라 그러죠. 이제 화학 분자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것들은 복제하기도 싫고 그래서 제너릭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그냥 우리가 그냥 먹으면 됩니다. 먹어도 뭐 별 문제 없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암제나 이런 거는 바이오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구용으로 그냥 알약처럼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다 이게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약으로서 효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사를 놓게 됩니다. 바이오품. 그래서 특정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오리지널 신약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약을 맞냐면은 일단은 뭐 2주나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간에 2주든 매주든 간에 병원에 가서 2시간, 3시간 정맥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게 근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자들이 정맥 주사 놓는 것 자체도 너무나 아픈데 맞는 구간 2시간, 3시간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가지고 네. 근데 그걸 또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SC라 그래가지고 피하 주사라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자기가 주사 그냥 놓으면 돼요. 한 방이면 네, 됩니까? 한 번에 되고 2분이면 끝나요. 실제로 셀트리온이 그 램시마 SC라는 제품을 이미 만들어서 유럽에서 임상 승인 승인 앞두고 있는데
2시간,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은 그냥 병원 가서 2시간 맞고 와야 되는데 그냥 2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고통도 없고 이런 제품을 이제 우리가 SC를 뒤에 SC가 들어간 제품들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맞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 신약 회사들한테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에 특허를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미국 FDA에서 SC도 하나의 신약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램시마면 램시마 따로 있고 램시마 SC에 바로 특허를 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SC가 훨씬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건데 이걸 또 개발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만든 다음에 또 램시마 SC라는 걸 또 만들어야만이 이게 경쟁력이 생기는데 오리지널 신약에서는 이미 SC라는 제품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차단돼 버리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은 이걸 만드는데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약하는 회사들이 로슈 같은 회사들이 이거를 요즘에 강화를 해가지고 특허 걸어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트렌드화 되고 있다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트렌드가 SC 제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 SC 제형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셀트리온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러니까 저는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사실 말들은 많은데 서정진 회장은 비즈니스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칭찬한다기보다는 사업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시장이 이렇게 가는 거 알고 SC 제형에 대한 기술력도 이미 만들어놨고 유럽에서 이미 임상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임상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아마 조금 몇 년 더 걸립니다.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2021년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면 종료가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임상 3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까지 이게 트렌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정말 이쪽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알테오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테오젠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 아까 정맥주사 있잖아요. 이 네. 정맥주사 있는 이 기술을 이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술일 것 같아요. 플랫폼 기술인데 이거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지금 선도 업체고 로슈라든가 이런 데 이미 플랫폼 기술을 해가지고 같이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무려 3조예요. 근데 알테오젠은 지금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기술력은 비슷한데 그래서 앞으로 알테오젠도 이쪽 시장이 커지면은 이 기술을 가지고 상당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시총도 싸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알테오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놓쳐선 안 될 이슈로 이 헬릭 스미스 임상 3상 결과 발표도 있을 테고 유럽 종양학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헬릭 스미스가 다음 주 며칠이라고는 공개는 안 됐는데 이제 그 중에 발표를 하겠죠. 이제 탑라인 결과는 이미 이제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안 되면 당연히 충격 나올 것 같고 근데 뭐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뭐 바랄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헬릭 스미스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근데 다른 바이오도 같이 덩달아 빠지겠죠. 그러나 이미 신라젠 사태도 한번 발생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전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그 당시처럼 바이오주들이 패닉에 또 빠져가지고 정말 끝났다 이렇게 보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발성 쇼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설사 실패하더라도 너무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 보실 필요 없다. 그냥 학습 효과인 거네요. 이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매수 찬스라고 보거든요. 좋은 기업들. 아까 알테오전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자. 단기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27일 날 유럽 종양학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뭐 이수 앱지스라든가 몇몇 기업들 또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또 삼성과 관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에 이게 이제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또 주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벤트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시장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서 약간 비중 축소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상승 트렌드 자체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 이벤트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제약바이오주 혹시나 흔들릴 때 놀라시지 마시고 저가 매수 기회로 담아가시라는 말씀까지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님과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